어, 또 일주일 만에 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. 저번 주에 조금 날씨가 좀 더울 것 같아서, 여기 배추 심었던 부분, 아직은 좀 추울 것 같아서 비닐을 좀 덮어주고 갔었는데, 요 안에서, 좀 따뜻하다 보니까, 요 종다리가 조금 많이 이제 올라왔네요. 그리고 일부 여기는 이제 꽃도 핀 것 같습니다. 아, 봄이 이제 와서 사실 여기 비닐을 이제 걷어줘도 뭐 얼어 죽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그 여기가 이제 비닐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키도 좀 많이 이제 배추가 컸고 또 좀 통통하게 이렇게 그 꽃대 같은 경우도 상당히 통통한데요. 그 저 바깥쪽에 전에 이제 그냥 야외에 두었던 그 배추들도 지금 아까 보니까 조금 그 파릇파릇하게 생기가 돌더라고요. 이게 한 이틀 동안 이제 비가 내리니까 이제 봄비를 맞고 얘들이 좀 이제 그 많이 생동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바깥쪽에 얼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제 저기보다는 조금 뭐 그 늦긴 하지만 거의 말라 있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비를 맞고 이렇게 배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배추도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상당히 생명력이 강한 그런 축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죽었는 줄 알았는데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봄이 가까이 왔고 이제 뭐 며칠 지나면 또 4월이니까 4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텃밭에 이제 작물들을 이제 심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배추가 아직 있지만 여기 좀 미리 좀 뭐 거름이라든지 그런 걸 좀 뿌려서 일단 이제 텃밭도 가꾸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추라든지 토마토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가지 같은 작물들을 또 옥수수 같은 작물들 심을 준비를 이제 서서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 작물들은 그 비를 먹어야만 이렇게 싱싱해지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이제 그 마늘들이 정말 몰라보게 상당히 이제 힘이 있어 보입니다. 이틀 정도 비가 내리고 나니까 거의 대부분 상당히 파릇파릇해졌고 여기 굵기도 보니까 상당히 이제 굵어졌거든요. 그래서 마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자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. 저번에 여기 살짝 그 복합비료를 뿌려줬었는데 일단 오늘도 살짝 이제 요 사이사이에 이제 복합비료 같은 걸 조금씩 뿌려주고 우끄럼을 보통 3월까지 이렇게 주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우끄럼을 좀 주고 그렇게 갈 예정입니다. 요쪽 편에 그 마늘도 저번에 제가 좀 일찍 겨울에 이제 물을 주는 바람에 저 가운데 부분에는 조금은 이제 피해를 봐서 조금 어, 좀 어리긴 한데 요 가해 쪽에 있는 이런 마늘들은 상당히 비를 맞고 싱싱해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마늘들은 저는 이제 처음 이제 마늘을 심어 보기는 하는데 어,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또 뭐 질병들이 있기는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옆에 양파 같은 경우는 보니까
요쪽 편에는 좀 비를 맞고 좀 바릇해진 것 같고, 아무래도 이 가운데 쪽에는 이제 가뭄이라든지 또 추위 때문에 구멍구멍이 이제 좀 빈 곳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요 빈자리에는 이제 저기 전에 그 상추를 좀 모종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 상추 모종을 뭐 일단 이번 주에 그 심어도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은 어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크는 대로 요 빈자리에다가 이제 상추 모종을 한번 심어 볼 예정입니다. 여기는 저번 주에 그 상당히 그 양파가 보이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이번 주 되니까 이제 이쪽이 더 많이 올라왔네요. 근데 빈자리 없이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겨울 때 좀 약간 펄럭펄럭 이게 좀 걸려가지고 비닐이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바람도 불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들린 자리가 저쪽 이제 안 들리게 흙으로 고정시켜 준 데보다 오히려 더 튼튼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비닐이 바람 같은 걸 좀 들린 상태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보온재 역할을 좀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약간 이렇게 비닐을 꼭 이렇게 막 흙으로 땅에 밀착시키는 것도 괜찮겠지만 약간 이렇게 들리게 해서 보온의 어떤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기르는 방법일 것 같거든요. 저희 그 집 주변에 그 양파를 이제 논에서 재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보니까 흰 부직포 같은 걸 이렇게 겨우 내에 이렇게 덮어두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보온이 돼 가지고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까 저희 그 마늘 정도 크기로 벌써 양파가 쑥쑥 자라서 막 바릇바릇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추운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요 위를 부직포 같은 걸 이렇게 덮어주면 봄에 이 양파들이 좀 더 빨리 성장하고 또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쪽파인데 저번 주하고 상당히 다르게 싱싱하게 비를 맞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쪽파가 상당히 빨리 좀 얘들이 좀 추위에 강한 것 같거든요. 겨울을 나고 이렇게 봄 되니까 오히려 처음 가을에 심었을 때보다 더 깨끗하고 지금은 뭐 벌레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병충해 같은 것도 좀 드물어서 그런지 훨씬 더 건강하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. 요 좀 큰 것들은 조금 뽑아가서 이제 그 반찬 같은 거 할 때 쪽파 무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비해서 또 옆에 보니까 쑥도 상당히 건강하게 잘 많이 컸거든요. 쑥도 시간이 된다면 조금 더 뽑아서 뭐 쑥국이라도 끓여 먹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제가 전에 요 비닐 터널 안에다가 상추 모종을 이제 좀 씨를 뿌려서 뒀던 부분인데 뭐 조금 잘지만 그래도 제법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제가 좀 자주 물을 줬어야 되는데 뭐 내려올 때마다 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밖에 주지 못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상토가 좀 마른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크게 자라지는 못했네요, 모종이. 그래도 이제 이게 조금 너무 어려서 사실 지금 또 모종을 옮기기는 조금은 좀 너무 약하고 얼 것 같아서 오늘
여기 물 좀 주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와서 저쪽 아까 그 양파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에다가 상추를 좀 심어서 봄 상추를 이제 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이쪽 편에는 시금치 모종을 좀 뿌려놨었는데 씨를 좀 뿌려놨었는데 여기 시금치도 제법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여기는 아무래도 밑에 구멍을 뚫지 않아서 수분이 아직까지 좀 유지되어 있는 것 같고 여기도 이제 물을 좀 더 주고 오늘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이렇게 따뜻한 곳의 쑥들이 부드럽고 또 많이 큰 것 같죠. 이런 데 보면 저 안에도 그렇고 비닐 터널을 하니까 확실히 이 안의 식물들은 훨씬 빨리 또 크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이제 감자를 심었던 자리인데요. 여기 보니까 이제 감자가 지금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올라오는 자리들은 약간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얘들이 이제 좀 이 구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하거든요. 그리고 요 자리도 보니까 저번에 제가 이거 집에서 먹다가 겨우내 이제 이걸 다 못 먹고 남겨뒀던 그런 감자들인데 이렇게 이제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서서히 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아예 비닐을 뚫지 않고 이렇게 덮어주면 좀 보온성이 좋기 때문에 얘들이 조금 빨리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은 저쪽 너머에도 이걸 해뒀었는데 이쪽이 조금 저쪽보다는 빨리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살짝 지금 아직은 좀 추워서 지금 올라오다가 이게 좀 얼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뜯어주는 게 낫겠더라고요. 작년에 좀 이 뜯어주는 시기가 조금 늦으니까 낮에 날씨 기온이 너무 높아지니까 이제 이 안에서 좀 햇볕 열 때문에 얘들이 이제 잠기듯이 그렇게 되는 상황도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온전하게 이렇게 덮어준 상태로 감자를 심으신 분들은 지금 한 2주나 한 20일경 정도 되면 이렇게 비닐에 이렇게 구멍을 내줘서 얘들이 이제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. 여기도 이제 올라왔죠. 이렇게 흰색 이런 비닐일 경우에 이렇게 잡초들이 좀 같이 올라온다는 단점이 있거든요. 검은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잡초들이 이제 못 올라오는데 흰색일 경우에는 또 잡초들이 또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풀을 좀 자주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좀 단점은 있지만 요 흰색을 이렇게 해두면 이제 올라오는 게 바로 보이니까 이제 올라오는 걸 보고 이렇게 뜯어줄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. 감자도 이제 싹이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하네요. 저번에 산수유 가지를 쳐주고 이제 꽃이 이렇게 담스럽게 폈습니다. 아무래도 가지를 좀 정리해주고 통풍도 잘 되고 햇빛도 좀 잘 들어서 그런지 꽃망울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무슨 작물이든지 너무 이렇게 많이 이제 열리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
이렇게 좀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또 이제 그 개체수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이제 열게 하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상당히 꽃이 잘 피었는데 언젠가 또 산수유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아직 산수유가 암수가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 좀 더 알아보고 꽃이 폈으니까 또 열매도 맺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전에 가지치기 할 때는 못 봤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벌레 집들이 있네요. 이 벌레 집은 그 상당히 치명적으로 나무를 파고 들어가지고 그 박쥐나방 애벌레 집이거든요. 그래서 뭐 봄에 이렇게 나무를 볼 때 독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지. 저 나무는 이런 줄기를 파고들어서 올라오는 수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막 빨아먹고 이러기 때문에 나무가 고사할 수 있습니다. 그런 위험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시면 문지르든지 자르든지 해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 텃밭 뒤쪽에 지금 매화, 그 산소 옆에 매화가 이제 한창 피기 시작하네요. 이제 아무래도 요 산수유랑 매화가 봄에 피는 꽃 중에서는 좀 제일 빠른 편인 것 같은데 매화가 이렇게 활짝 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저희 저 맛두둑에 보시면 여기 저희도 이제 작년에 한 개 매실이 열렸었는데 올해 보니까 이제 꽃이 상당히 크고 굵게 또 많이 그 매실이거든요. 홍매실인 것 같은데 이쁘게 꽃이 피었죠. 이게 꽃봉우리도 상당히 이쁘고 봄이 정말 이제 오는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여기 그 무화과 나무를 그 전에 이제 심었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또 너무 키를 높이는 것보다 한 중간쯤에서 잘라주고 가지를 이제 옆으로 나게 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그해 난 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힌다고 하던데,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밑에서 이제 잘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요 중간쯤에 지금 이 잎눈 쪽이 이제 터지는 것 같아서 일단 갈등 중입니다. 여기 요 정도에서 잘라야 할지, 일단 새로 나온 가지 쪽에서 이제 열매가 맺는 그런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둬야 될지 좀 자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이제 요 위쪽에서 지금 가지 나무 같은 게 터지는 것 같아서 일단 어린 나무니까 일단은 이번에는 두고, 약간은 좀 바람에 좀 흔들릴 것 같아서 지지대 같은 거는 하나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쪽 감자도 보니까 여기 하나 올라오고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이렇게 좀 이렇게 꺼내주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다른 부분들에는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잘 안 보이고 이제 몇 군데만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감자를 심는 분들은 텃밭에 이렇게 보실 때마다 이제 민감하게 이렇게 보시고 올라오는 대로 이렇게 비닐을 이렇게 찢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또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. 그러니까 여기도 순서가 올라오는 순서들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같이 심었지만 먼저 올라오는 개체들도 있고
또 이제 나중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올라올 때마다 또 구멍을 내주면은 이거는 감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, 그죠? 잡초네요. 이쪽은 거의 올라오질 않았고, 이것도 감자 같기는 한데 감자가 아닙니다. 잡초네요. 이쪽 편에는 아직까지는 많이 좀 감자가 늦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똑같이 심어도 이게 나오는 순서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일 때마다 이렇게 구멍을 내주시면 아마 이제 그 감자들이 싱싱하게 자라 올라올 것 같습니다. 옆에는 그 부추가 이렇게 또 자라고 있네요. 여기가 거의 뭐 풀밭이고 막 전에는 이게 참 그 들깻잎이 많아가지고 부추가 안 보였었는데 확실히 부추가 봄 되니까 이렇게 상당히 싱싱한 것 같습니다. 한 다음 주쯤 되면 이 부추도 한번 좀 뽑아서 반찬을 해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번 주에 여기 오미자에 옆에 거름을 조금 줬었는데 그 거름이 좀 세서 그런지 약간 오미자가 약간은 좀 힘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, 여기는. 그리고 거름을 줘서 그런지 얘들도 색깔이 약간은 좀 좋지 않는 색깔입니다. 저번 주에는 이런 빨간 색깔은 없었던 것 같은데 거름을 원래 과일 나무에 거름을 줄 때는 참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왜 이럴까요? 이게 괜찮으면 좋겠는데 얘들은 아무래도 양분을 그렇게 많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그런 작물들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괜히 또 거름을 많이 준 건 아닌지 살짝 이제 걱정이 됩니다. 하여튼 과일나무가 좀 어릴 때는 너무 거름을 많이 안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또 가까이 뿌리 가까이 또 주다 보면은 또 해를 입기도 한다고 하던데 살짝 걱정이 되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고 어떤 상황이 되는지 또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쪽 반대편 쪽에도 거름을 줬었거든요. 여기는 뭐 이렇게 싱싱하게 올라오는 것 같고 이 잡초들이 이 나무의 영양분을 좀 빼먹을 수 있으니까 잡초는 이렇게 뽑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요 안에도 여기 나무 하나가 있는데 좀 어린 나무들은 여기 거름기가 좀 가까이 가는 게 안 좋은 것 같네요. 좀 이제 거름이 살짝 이제 좀 오히려 거름기 때문에 약해지는 것 같고 큰 나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싹이 이제 잎이 이제 나기 시작했거든요. 맨나무들은 거름기를 먹고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작년에 심었던 이름이 그 쌈채소 중에 하나인데 얘들도 거름기를 좀 머금고 또 봄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뾰족뾰족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. 확실히 봄 되니까 이제 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. 이거는 이제 보리수 나무인데 확실히 봄에 처음 나오는 새싹이 상당히 힘이 좋고 또 이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잎이 이렇게 나고 있고 또 저번 주에 심은 모가나무거든요. 이 모가나무도 이제 땅내를 맡고 이제
이제 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저 안에 앵두나무도 심었었는데 일단 물 빠짐이 좋으라고 약간 이제 그 이런 밭 두둑 쪽으로 해서 이제 심었거든요. 그래서 요 앵두나무도 꽃이 폈습니다. 집에 베란다에 똑같은 종류로 이게 한 그루 더 있는데 그 베란다에 건 한 2주 전에 꽃이 펴서 지금은 거의 지고 있거든요. 확실히 이제 그게 따뜻한 곳에 있는 게 빨리 이렇게 꽃이 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여기는 약간 밭가에 그 양파를 심은 곳인데 좀 풀이 좀 많이 났네요. 이제 봄 되면 또 풀과의 전쟁이 될 것 같습니다. 특별히 또 이런 그 양파 같은 경우 좀 풀과의 전쟁이 또 시작된 것 같은데 이런 구멍 사이사이에도 이제 풀이 좀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 풀들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영양분이 이 풀들한테 영양분을 뺏기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요 풀들을 좀 제거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. 지금 상당히 이런 봄인데도 벌써 이 풀들이 많이 올라왔네요. 이게 한삼등굴 같은데 이쪽이 좀 한삼등굴 군락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풀이 좀 오히려 뭐 양파는 조그만데 풀이 오히려 더 많이 이렇게 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봄에는 이렇게 한번 밭에 갔을 때 이런 양파 구멍이 작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비닐을 깔아도 그 사이로 이렇게 풀이 막 나니까 틈틈이 이제 이런 풀들을 제거해 주셔야 이제 그 영양분을 오히려 그 양파들이 이제 더 많이 먹고 더 크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게 상당히 언제 뭐 심지도 않았는데도 그죠? 그 풀들이 참 언제 났는지 얘들은 기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크는 걸 보면 참 만약에 뭐 작물들을 이렇게 기르지 않아도 쑥쑥 난다면 참 좋을 텐데 그죠? 이렇게 근데 참 기르지 않아도 이 잡초들은 참 번성하게 또 잘 나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요 구멍 비닐 깔았다고 또 안심하지 마시고 그 비닐 사이사이 이렇게 또 잡초 올라오면 보이는 쪽쪽 이렇게 좀 제거를 해주시면 그 양파가 크는데 좀 더 잘 크게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